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우리가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.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. 생물 다양성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어느 것이 더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물 다양성이란 무슨 뜻일까요? 어떤 지역에 사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합니다. 이 생물 다양성을 결정짓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바로 생태계입니다. 생태계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생물이 살아가면 그 생물은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. 그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과 생물, 그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는 생태계라고 말합니다. 우리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생태계가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서 삼림 있죠? 그 나무들이 막 우거진 곳. 그곳에 여러분 어떤 생물들이 삽니까? 나무들도 살고, 새도 살고, 또 뭐 육지에서 사는 동물들, 뭐 그늘에서 이끼들도 살 것이고, 밑에 아주 작은 곤충들, 그리고 나무에 붙어 사는 또 조그만 곤충들, 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까지 정말 다양하게 숲속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. 또 어떤 생태계가 있을까요? 바다가 있죠. 바다에는 우리가 아까 숲에서 봤던 생물들과는 달리 물속에서, 그것도 바닷물은 어떻습니까? 짜죠. 그 짠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바다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. 또 어떤 생태계가 있나요? 사막. 여러분 사막, 모래가 생각나시죠? 그 모래, 바람이 불고 뜨겁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막에 뭐가 삽니까? 딱 떠오르는 거, 선생님, 낙타가 떠오릅니다. 또 어떤 생태가 있나요? 극지, 정말 추운 곳 있죠. 북극이나 남극같이 그런 추운 곳, 뭐 떠오르시나요? 펭귄, 극지방에서도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데 그 생물들은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온화한 곳에서 사는 생물과 좀 다르죠. 또 어떤 생태계가 있나요? 1년 내내 겨울이 돼도 온도가 18도가 넘는다는 그 열대우림. 네, 그곳에서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는 생물과 또 다른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. 네,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로 생태계를 들 수가 있는데요.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말은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말이죠. 네, 두 번째 생물 다양성의 요소, 생물 종의 다양성입니다.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확인된 생물종이 아마 한 170만 종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물종은 수천만 종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아직 바다의 95%를 우리가 탐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을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종 다양성을 생물 다양성의 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. 그것은 같은 종 내에서도 유전적으로 다양한 것을 말합니다.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말하는데요. 선생님 가족에 지금 5식구가 사는데요. 어머니, 아버지, 선생님, 남동생 2명 사는데요. 다 틀리게 생겼어요.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선생님은 배탈이 나지만 나머지 4명은 배탈이 안 나고, 또는 어머니는 감기에 걸렸지만 나머지 4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,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환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물이 그에 대처하는 그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.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것이 바로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. 분명히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너무 다양해요. 그래서 머리카락 색깔도 다 다르고요. 피부색도 다 다르고요. 물론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요. 여러분 개 생각해보세요.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? 말티즈, 포메라니안, 푸들, 진돗개, 삽살개, 기타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개들이 있잖아요. 이렇게 같은 종 내에서 다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유전적인 다양성 때문입니다. 여러분 혹시 종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. 우리가 뭘 종이라고 말하냐면요. 포메라니언하고 말티즈하고 결혼을 했어요. 그러면 그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겠죠? 이 자식이 생식 능력,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생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은 같은, 포메라니언과 말티즈는 같은 종으로 보는 겁니다. 네, 종의 개념 아셨죠? 어쨌든 같은 종 내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다.
자, 여러분, 지금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좋겠죠.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다양한, 두 번째는 종이 다양할수록, 세 번째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커지는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.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넓이가 같은 두 지역에 사는 나무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이래요. 가와 나의 넓이가 같대요. 그리고 보니까 이 개수도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 개체수도 동일합니다. 10개로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와 나 지역 중 어느 곳의 생물 다양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가? 그 이유를 쓰시오.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감으로만 찍어도 답은 가라고 생각이 드시죠. 왜 갈까요? 종이 다양해야지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말을 기억하세요? 지금 종이 생김새가 다 다르죠? 다른 종입니다. 얘랑 얘랑은 같은 종이에요. 그러면 얘 몇 개 있나요? 하나, 둘, 2개 있고요. 얘는 몇 개 있죠? 얘가 2개 있고요. 얘도 2개 있고요. 얘는 몇 개 있죠? 2개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있나요? 얘도 2개 있습니다. 오, 가는 보니까 5개의 서로 다른 종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2개씩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. 이게 이제 가의 특징이고요. 나는 이렇게 생긴 종이 몇 개 있습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7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몇 개 있죠? 하나 있고요. 얘는 몇 개 있어요? 하나. 그리고 얘는 몇 개 있습니까? 하나.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해 볼 때 이제 2가지 정도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. 먼저 종의 개수. 가는 5가지였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런데 나의 종의 개수는 4개입니다. 4개.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? 가는 이 종이 5개의 종이 골고루 분포하죠. 2개씩 골고루 있죠. 그런데 나는 이 4개의 종 중에 나머지는 다 하나씩 있고 얘만 7개나 있어요. 그러면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려서 얘가 죽었다. 그럼 뭐 멸종이 되는 겁니다. 바로. 그런데 얘는 이제 뭐 물론 2개밖에 없긴 하지만 얘에 비해서는 하나가 죽어도 하나가 있잖아요. 멸종되진 않겠죠? 예,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의 개념을 생각할 때는 3가지 요소. 첫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, 두 번째가 종 다양성, 세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.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게 하나 더 있죠. 그게 뭐죠? 종의 개수가 같다 할지라도 이 종이 골고루 분포해야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. 자, 여러분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? 다음 시간에는요. 어떻게 같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다양할 수 있는지 변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첫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